주식제도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레티널의 김재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혁 대표님은 2016년부터 주식회사 레티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레티널은 2024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레티널의 김재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정말 기술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회사인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다른 고난들 또는 지금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거기서 특히나 직무발명제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사례를 만들어 왔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이제 가상과 실제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서 이제 AT&T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기술들 탑재한 헬멧을 만드셔서 저거 가지고 이제 청각장애인 대학교에 미식축구팀에 이제 써서 작전 지시를 이제 뭐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글래스라는 분야 또는 이런 시장들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있어서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일본에서 양산 출시를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구매하고 활용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이런 스마트 글래스가 어떻게 보면 휴대폰이 아닌 보조 모니터로서 내가 영상 컨텐츠를 시청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설거지 할 때 아니면 뭐 빨래 갤 때 그럴 때 보면서 유튜브를 즐기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실 여러 가지 수상들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상할 때도 사실 이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이 직무발명제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을 받을 때도 또 가점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증들을 통해서 저희 기술력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어필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몇몇 기업들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주요한 파트너들과 일을 하면서 현재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 그리고 최근에 AI가 떴기 때문에 AI 글래스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개발했던 스토리가 그냥 재밌는데 첫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현재 공동 창업자인 CTO가 사실 거의 과학에 미친 인간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약간 미쳐있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과학에 미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미침을 제가 알고 제 동생을 이제 과학과외를 시켰는데 그때 안구에 대한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한테 안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집안을 보니까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창문을 가려서 만들면 약간 바깥의 풍경을 넣으면서 이게 안구의 그 동공의 원리와 같다. 그래서 이게 피놀 효과다, 바늘구멍 사진기 효과가 같다 하면서 이제 과외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바깥의 화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이면서 하면 마치 이게 진짜 바늘구멍 사진기가 상을 만들듯이 사람 눈이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저희가 계속 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식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일식 같은 경우는 해를 달이 가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보려고 이제 막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 하늘보다는 좀 바닥에 집중을 했었고 보면 저런 그림자가 반달 모양으로 생기니까 저게 하늘의 태양의 모양이 바닥에 찍히네. 그러면 평소에 이 나뭇잎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들이 아까 봤던 피놀 효과를 일으켜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게 구멍의 모양이 아니라 태양의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기니까 저 모양이 바닥에 그대로 찍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근데 이때 저희가 사진을 찍는데 조금 희한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쟤는 반대로 돼 있고 막 움직이지 막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이제 저희가 사진기를 가져가서 조그만 반사체를 들고 있었는데 그 반사체에 반사된 것도 마찬가지로 피놀 효과를 일으켜서 저렇게 바닥에 그림자를 찍어주는 걸 보고
피놀 효과가 홀이 아니라 미러에서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미러로 해서 적용을 시키면 특히 이 AR 영역에서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핀미러라는 기술을 먼저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특허를 출원을 했었고, 대신에 이제 저게 하나를 렌즈 안에다 집어넣어서 보니까 뭐 잘 보이긴 하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또 이게 충분히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지, 너무 작아서 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했었고, 이걸 또 여러 개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구조 수준에선 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핀 틸트라는 새로운 구조 기술을 개발했고, 이걸로 이제 또 원천 특허를 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핀 틸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도 굉장히 얇으면서 전력 효율이 높고 그리고 양산성을 충분히 갖춘, 그래서 고객들이 정말 쓸만한 제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은샤군은 그 렌즈가 아까 그 은능 모양의 그 보시면은- 렌즈 맞죠? 와, 근데 진짜 제가 여기 다 체험하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체험한 모든 그 모습 중에 이게 제일 선명해. 와, 이거 신기하긴 하다 진짜. 근데 다시 봐도 신기하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잠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AR 기기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디지털 이미지를 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미지를 다시 렌즈 안쪽으로 튕겨주는 오목 거울, 그리고 여기서 튕긴 걸 다시금 눈으로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주변의 풍경도 눈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 거울까지. 앞서 보셨던 엑스리얼도 옆에서 보면 두꺼운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과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부에 크고 거대한 오목 거울과 반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 자체가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 똑같은 구조에서 작은 거울 여러 개로 만들어 이를 일렬로 배치하고 아래쪽에 오목 렌즈의 각도를 조절해 렌즈의 두께를 훨씬 얇고 가볍게 만드는 성공했어요. 렌즈를 앞에서 보면 보이는 웃는 입 모양과 선들이 이런 구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CES에서 이제 발표했던 부분들이고, 저희 고객사들과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무선의 제품들이 나오고, 이걸 썼을 때 이런 형태의 이제 뭐 디스플레이들을 보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희는 유일하게 풀칼라로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가격 자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기술 열심히 만들어도 뭐 여기 계신 많은 대표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만 좋다고 이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또 많은 홍보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고객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출을 본격적으로 올렸던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점프할 수 있었던 시점이 이런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사실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6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2024년까지만 일단 데이터를 끊었는데, 그때까지 한 125개 정도 국내 독립 특허들을 출원을 했었고, 뭐 해외 특허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기 이전에는 뭐 평균 한 달에 1년에 한 12개 정도 뭐 그렇게 출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20개씩 이렇게 출원을 하신 것도 되게 컸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뭔가 조금 더 딥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거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었었는데, 사실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회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같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서로의 분쟁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구나, 그래서 되게 좋구나라고 해서 초기에 도입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 매출 차원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특히 대기업 분들 오시면 항상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이거 기술 특허로 충분히 보호가 돼 있냐, 또 뭐 이 기술이 추후에 진입장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냐, 이거 뭐 우리가 뭐 아니면 쟤네가 뭐 1, 2년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챌린지를 극복하지 했을 때도 사실 되게 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하면서 받았던 그런 인증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국가 사업을 받아서 미리 지재권 분쟁 예방 사업 같은 경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또 먼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정도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주 중에서도 이런 아예
이런 특허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봐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받았던 인증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센싱이나 이런 걸 진행함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매출을 성장시키는데도 이런 제도들 통해서 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얻었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왔고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홍보할 때 그리고 또 결국에는 저희 고객사들 저희는 생각해보면 B2B 기업이잖아요. 다 이제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좋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좋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무발명 우수 기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점들을 받아서 NEP나 NET 같은 인증들을 받을 때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었다고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발명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산 거 그리고 이번에 장영실상을 수상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국엔 이 제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런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또 안에서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가능했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비용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좀 큰 투자 관점에서 되게 꽤 효과적인 제도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아마 업종과 그리고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없는 시장을 약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런 것들 또 해외에서 어떻게 인정받을까들을 또 준비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어쨌든 저희가 주 매출원이 해외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글로벌 뭐 IP 스타기업 저런 것들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비용적 지원이나 아니면 인적 지원들을 통해서 좀 더 인증된 기관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게 사실 저희가 사업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매출처를 찾아내고 거기서 또 그거를 더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거를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면 너무 많이 뭔가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장에 줄이긴 했는데 이런 글로벌 IP 스타 기업, IP 나래, IP R&D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변리사분들과 사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그리고 저희가 이 IP가 정말 강력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큰 역할들을 했던 보조 사업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수료 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100개 넘어가면 사실 저거 유지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로 200개 넘어가면은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를 보조해 주시면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도입을 고민하신다면 사실 뭐 아마 업의 특성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떤 고민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고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술 기업으로서 포지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이 냈던 특허들을 가지고 당장에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나중에 또 챙겨줄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되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제도 그리고 되게 잘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라고 많이 느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재혁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